안녕하세요. 네, 원래 사탄의 인형을 리뷰하려고 했는데 정작 사탄의 인형은 띄엄띄엄 상영해서 보지도 못하고 뜬금없이 존윅3가 있길래 냅다 보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한참 기다리고 있던 영화인데 땡 잡았네요.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존윅3는 우리나라로 치면 스턴트맨이자 무술감독 출신으로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도 참여했었던 체드 스타이스키 감독이 2015년에 연출자로 데뷔했던 존 윅의 두 번째 속편입니다. 키아누 리브스와는 매트릭스에서 그의 대역을 맡았던 게 계기가 돼서 좋은 인연을 맺고 있다가 존 윅을 통해 감독으로 데뷔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최근 인터뷰를 봐도 존 윅 시리즈는 모두 키아누 리브스의 공이라면서 끊임없이 감사를 표하더군요. 무술감독 출신인 사람을 연출자로 한다면 그 영화는 당연히 액션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고 많은 인재 중에 굳이 그 사람에게 연출자를 맡기지 않겠죠. 존 윅 1편과 2편이 타이트하게 쏟아내는 액션의 향연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으면서 그 효과를 여실히 증명했었고 3편도 2편이 그랬던 것처럼 서론 따위 건너뛰고 시작하자마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1편의 경우는 속편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2편과의 연결이 아주 매끄럽진 않았으나 3편은 정확히 2편이 끝난 시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2편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몰라서 어리둥절할 게 틀림없지만 어차피 3편까지 온 영화를 전편도 안 보고 볼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 이건 단점 아닌 단점이라면 진짜 문제는 따로 있으니 이건 뒤에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1편이나 2편과 비교했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당연하게도 보시는 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액션 하나만큼은 정말 예술의 경지에 다다랐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왜 그런지도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한 게 전편들이 관객을 사로잡았던 액션의 백미 중 하나는 총격전을 육박전처럼 한다는 겁니다. 일찍이 커트 위머 감독이 이퀄리브리엄에서 자랑했던 건 카터도 무술을 접목해 날렵하고 유리한 총격전을 보여준 바 있으나 존 윅은 말 그대로 총격전과 육박전을 동시에 전개한 데다가 그런 액션을 본 시리즈로 인해 붐이 일었던 핸드헬드 촬영과 현란한 편집에 의존하지 않고 정통으로 진득하게 담아내면서 속도와 파워를 모두 오롯이 전달해 우릴 열광하게 만들었었죠. 그게 3편에선 대폭 줄어든 바람에 예전 같은 박력이 없어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반대로 그런 선택을 한 감독의 야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존 윅3는 전편들과는 또 다른 액션을 선사하는데 매진합니다. 그 일환으로 총격전과 육박전의 경계를 나누면서 각각 다른 스타일의 액션으로 구성했고 여기에 카타나라고 하는 일본도와 카람빗 같은 인도네시아 등에서 쓰는 칼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칼을 동원해 검투까지 구사합니다. 좋게 보면 야심이고 나쁘게 보면 욕심이 되겠지만 전편들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에서 저는 긍정적이고 체드 스타이스키 감독에게 여유와 자신감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사실 이조차도 다른 분들께는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존 윅3는 전편들보다 폭력의 수위가 높아졌는가 하면 전에 없이 액션의 유머를 가미합니다. 이걸 두고 마블스러워졌다고 표현하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슈퍼히어로 영화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아 그렇지 원래 액션에도 페이스 조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종일관 몰아붙이기만 하면 도리어 관객들이 피로도를 느껴 질려버린다는 걸 너무나도 잘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마이클 베이 감독이죠. 다이하드 1편 같은 액션 영화의 명작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페이스 조절을 등한시하지 않았고 마블은 단지 그 방법 중 하나로 유머를 사용해 긴장의 끈을 잠시 늦췄다가 다시 바짝 조입니다. 때때로 유치해 보일지언정 효과적이죠. 존 윅3에서 보게 되는 액션의 유머는 페이스 조절 외에 또 하나의 의미도 가집니다. 존 윅도 결국은 사람이라는 건데 도입부에서 책으로 싸우는 장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체드 스타이스키 감독은 3편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싸움을 거치면서 존 윅이 상당히 지친 상태라는 걸 액션에 녹여냅니다. 유머도 분명 그런 맥락에서 더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윅이 불사의 몸이나 마찬가지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 많은 암살자들을 상대로 매번 잘도 살아나니까요. 행여나 이걸 가지고 진지하게 비판하시는 분이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애초에 이런 영화는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거의 모든 영화가 그렇듯이 대전제가 주인공의 생존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니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건 영양가 없죠. 결국은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리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존 윅 시리즈는 충분히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존 윅3의 액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일뽕이니 중뽕이니 하던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시리즈는 1편 때 감독들이 밝혔다시피 처음부터 아시아의 영화와 일본 애니메이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총격전과 육박전의 결합만 해도 오삼 감독이 유행시켰고 할리우드에서는 이른바 건프라고 불리는 액션을 더 진보시킨 겁니다. 특히 이번 영화에서는 배우들을 캐스팅한 것에서부터 아시아 영화들에 대한 오마주를 잔뜩 풍기죠. 존윅을 추적하는 암살자를 연기한 마크 다카스코스는 필리핀 혈통으로 무술사범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자신도 여러 대회에서 우승한 전적이 있는 무술 유단자입니다. 이 특기를 살려 할리우드에서 데뷔했고 제가 처음 봤던 건 지금 보고 계신 크라잉 프리맨인데 당시만 해도 전 이 배우가 무조건 뜰 줄 알았습니다. 잘생겼지, 몸매 좋지, 연기 잘하지, 무술 잘하지, 게다가 영화도 나쁘지 않았으니 꿀릴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웬걸요. 늑대의 후예들과 크레이들 투 그레이브 정도를 제외하면 죄다 B급 영화가 전부라 참 아쉬웠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유명한 영화에서 보니 무지 반갑네요. 마크 다카스코스의 제자들을 연기한 야얀 루이앙과 체첵 아리프라마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대번에 누군지 아실 겁니다. 존윅 시리즈와는 또 다르게 궁극의 액션을 보여줬던 레이드 1과 2에 출연했던 배우들이고 펜짝실랏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무술의 달인입니다. 이 영화들로 할리우드에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무려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에 카메오로 출연하더니 존윅 3에도 나오네요. 세 사람 다 이 영화에서 유머를 구사해서 못마땅해하는 관객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뭐 감독의 의도고 무술 실력에서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훌륭한 배우들입니다.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는 다시 봐도 이제야말로 자신에게 딱 맞는 역할을 만난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를 봤을 때만 해도 키가 크고 몸이 뻣뻣해서 격투에 적합한 배우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존윅 시리즈를 보면서는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피땀 어린 노력을 한 건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고 다채로우며 육중한 액션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걸 보면 매번 놀랄 수밖에 없죠. 여담이지만 이 장면은 설마 했었는데 진짜 김옥빈 씨가 주연했던 우리나라의 영화 악녀를 보고 자극받아서 촬영한 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검토하는 내용을 농담삼아 주고받다가 실제로 그런 걸 찍은 영화가 있다는 걸 알고는 제대로 해보자고 결심했답니다. 개인적으로는 존윅3의 장면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오히려 악녀가 할리우드 영화처럼 촬영이 지나치게 산만해서 볼 때 엄청 거슬렸거든요. 이 장면만이 아니라 전부 다 촬영이 이래서 좋아하지 않는 영화긴 하지만 어쨌든 일본과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영화도 영향을 끼쳤다고 하니 너무 불쾌하게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존윅3를 전반적으로 좋아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작지만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바로 존윅이 할베리가 연기한 소피아가 있는 곳에 가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입니다. 스포일러가 될 테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할베리의 연기나 캐릭터는 별 문제 없습니다. 키아누 리브스 못지않게 혹독하게 훈련했는지 액션 연기가 끝내주고 두 마리의 개와 함께하는 장면은 촬영까지 받쳐주면서 게임의 한 장면을 연상시켜 분명히 눈길을 사로잡는 액션이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서사적으로는 제대로 부합하긴커녕 겉돌다 못해 아예 테두리 밖으로 나가버리면서 결말부에 다다르면 상당히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했던 과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설상가상 존윅 시리즈는 지금까지 암살자들의 세계라는 설정 내에서만큼은 사실적인 톤을 유지했었는데 뜬금없이 판타지스러운 설정을 보이는 탓에 잠시나마 졸지에 다른 장르가 됩니다. 어쩌면 속편 때문에 세계관을 더 확장시키려고 그랬던 걸 수도 있겠지만 영화를 다 본 후에 생각해봐도 굳이 그렇게 해야 했는지 또는 그 방법밖에 없었는지 의문이 생겨서 세 편을 통틀어 가장 마음에 안 듭니다. 이 편만 해도 세계관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중심이 되는 사건에 병합시켜 전개한 덕분에 전혀 이질감이 없었고 억지스럽지도 않았는데 참 아쉽네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왜 제가 감독에게 여유와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고 했잖아요. 여러 번 나오는 이스터에그나 오마주를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감독이 단순히 액션 전문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엄청난 영화광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반면 너무 남발하다 보니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영화 석양에 돌아오다를 오마주한 장면은 진짜 무리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장면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존윅3를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아실 겁니다. 이 정도만 빼면 토이스토리 4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잘 만든 속편이지 않을까 합니다. 같은 감독이 1편부터 3편까지 만족스럽게 완성한 경우가 결코 흔한 건 아니니 기꺼이 박수를 보냅니다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걱정입니다. 제가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고 했던 게 바로 이건데 특별한 서사 없이 계속해서 복수만을 테마로 다루다 보니 관객으로서는 속편이 거듭될수록 감정을 투여할 여지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액션이 페이스 조절 없이 쏟아지면 질려버리는 것처럼 특별한 사연 없이 죽고 죽이는 게 반복되는 것도 한두 번이라 과연 애착을 갖고 오래도록 지켜볼 관객들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보면 전 좀 회의적이네요. 이 부분은 존윅 시리즈가 장수하기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